엄마,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실버타운을 들어가겠다고 해? 실버타운 거기 막상 좋지도 않대. 실버타운이든 요양원이든 지금보단 나을 것 같다. 니네 뒤치다거리 하다간 몸에 골병밖에 더 나지 않을 것 같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지는 알기나 해? 아니, 막말로 자식들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욕심 좀 내려놓고 자식들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억울해? 그래 억울해.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워줬으면 됐지. 이젠 반찬도 해달라. 손주 좀 봐달라. 몸이 나만하지 않는다. 나도 이제 밥할 힘 없고 누가 해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살고 싶다. 아니, 엄마 거기 들어갈 보증금이면 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저버리고 거기 들어가신다고요? 그놈의 불은 꺼도 계속 살아나는데 지금 또 꺼서 뭐 한다니? 네 사고 치는 거 막아주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 혼자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 맞벌이 하는데 당장 우리 창이는 누가 돌봐줘요. 남편이랑 얘기도 못했는데. 너 내가 손주 돌봐주면 수고비 조금 준다고 하지 않았니? 2달 동안 찔끔찔끔 보내더니 그 다음부턴 주지도 않더구나. 그거야 저희가 사정이 좀 힘드니까 그렇죠. 됐다. 너네 전부 부탁할 때는 온갖 불쌍한 척 그만큼 대우해 줄 것처럼 말하더니 얼마 가지도 않고 싹 입 닫고 변하는 너네한테 질렸다. 나도 고생한 만큼 대접받고 살고 싶다. 서울에 사는 강씨 할머니는 자식들과 다투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말리는 자식들과 강씨 할머니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강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사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강씨의 아버지는 젊었을 적부터 몸이 좋지 않아 강씨의 어머니가 홀로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들들은 무조건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던 강씨의 어머니는 딸 둘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강씨와 강씨의 언니는 초등학교 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타지에가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비를 벌어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남아선호가 매우 심했던 집안의 경우에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는 당연시되었고 아들이나 손자에게 잘해주면서 딸이나 손녀에게는 박대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첫째 딸로 태어나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나이부터 공부 대신 일을 하며 돈을 벌어와 부모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강씨는 언니와 같은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초반에 매일을 울며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개인마다 따로 지내지 않고 마치 군대처럼 여러 명이서 같은 방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첫 월급을 받았던 강씨는 월급을 가방 속에 잘 넣어 놓았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 그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언니 중 한 명이 강씨의 돈을 훔쳤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알 것 같았지만 강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씨는 그곳의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던 적도 많았고 어린 나이에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다 강씨는 그곳을 빠져나와 식모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리 못 살아도 밥을 굶지 않을 정도의 집안이라면 집에 식모를 한 명씩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68년에는 성인 남성의 한 달 담뱃값이 1,500원 정도였는데 이는 곧 식모 월급과 같았습니다. 당시 지금처럼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 없었고 근로기준법도 있으나마나 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모에 대한 대우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인심이 후한 집에서는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나이 들면 시집도 좋은 곳으로 보내주어 식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고용주였던 집안과 계속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다행히 강 씨는 좋은 집안의 좋은 어른들을 만나 나름 편안하게 일을 했습니다. 당시 강 씨가 식모로 일하던 그 집의 어머니가 중매를 통해 강 씨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직업이나 첫인상과는 다르게 다정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을 보자 뒤에 빛이 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남편과 이남 이녀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강 씨에게는 다정했지만 군인 출신이라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고 체벌도 심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만 좀 때려요. 애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오냐오냐하게 키워주니까 애들이 버릇없이 굴지. 항상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맞을 때면 약을 발라주는 건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쯤 강 씨의 남편은 예전에 강 씨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강 씨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이었기에 강 씨는 그런 남편을 정성스레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약해진 아버지를 자식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취직을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강 씨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일을 했고 남편과 알뜰하게 살았기에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강 씨의 생일에 강 씨가 술김에 자식들에게 모아놓은 돈을 자랑했습니다. 엄마는 이 정도 모아놨으니 너넨 부모 모실 생각 말고 너네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 강 씨의 의도는 말 그대로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지만 이게 자식들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이 모았네. 그 돈으로 엄마 하고 싶은 거 아버지랑 하면서 사셔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날 이후로 사뭇 자식들의 태도가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공무원에 빠르게 합격했지만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험심이 강했던 둘째 아들은 항상 행동이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더니 이미 몇 번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벌어서 빚을 갚았었기에 그냥 뒀지만 둘째 아들은 점점 한탕을 노리려고 하는 것이 강 씨의 눈에 보였습니다. 항상 강 씨와 단둘이 있을 때면 핸드폰만 하던 놈이 이제는 자꾸 강 씨에게 요새 이런 게 돈이 된다며 은근히 자기에게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몇 번 나름 크고 작은 돈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계획할 때만 열심히 했다가 막상 시작할 때가 되면 어째서인지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번 일 이후로 더 이상 작은 아들에게 지원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딸 둘은 모두 시집을 갔는데 딸 둘 낳으면 금메달이라더니 이는 강 씨 집안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강 씨와 쇼핑도 같이 하고 내일, 피부과 미용실 등 딸하고 항상 친구처럼 같이 다녔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무슨 시녀를 부리듯 툭하면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뭐해? 나 잠깐 아는 언니랑 밥 먹으러 나왔어. 나랑 그 일 잠깐 어디 좀 같이 가야 돼서 우리 창이 좀 돌봐주면 안 될까? 이제 만나서 좀 늦는데 꼭 지금 가야 되니? 우리 곧 출발해야 하는데 부탁 좀 할게, 엄마. 자기 말만 하고는 끊어버리는 딸. 강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는 언니를 급히 보내고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이렇게 누구 한 명 도와주면 다른 자식은 왜 다른 형제들한테만 그렇게 도와주냐며 자기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강 씨의 몸이 3, 4개쯤 되는 걸로 여겼나 봅니다. 아들들은 툭하면 처가에 가서 콧배기도 비추지 않더니 부탁할 때만 연락이 왔고 딸들은 친정엄마를 시녀처럼 부려먹으니 참 강 씨는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더욱 잘해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강 씨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편은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전원 생활을 하거나 단둘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뜨게 되자 강 씨는 정말 세상에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 씨가 어떤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항상 누구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고 하면서 강 씨를 부려먹는 자식들에게 지쳤습니다. 강 씨도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같이 걸으면 너무나도 든든했던 아들들은 이제 다른 살림을 차려 완전히 남이 된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보기도 힘들었고 집에 가려고 할 때마다 오지 말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니 더 이상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강 씨는 남편과 가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실버타운을 가기 위해 몇 군데를 정해 잘 알아보고 그중 한 군데를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밥이며 청소며 다 해주고 강 씨가 좋아하는 찜질방과 수영장이 있어 강 씨는 설렜습니다. 남편과 같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실버타운 내부의 사진을 보며 강 씨는 설렜습니다. 강 씨는 이렇게 결심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실버타운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결정에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 실버타운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던데. 그건 최고급 실버타운이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혼자 살 거니 평수 작은 곳으로 알아봤다. 아니, 엄마, 그래도 귀뜸이라도 줘야지. 그러면 이제 창이 못 돌봐주는 거야? 반찬은 또 어떻게 해 먹으라고? 엄마가 해준 반찬 맛있었는데? 근처 시장에서 사 먹던지 해라. 아니, 엄마 거기 한 달 생활비가 얼만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야? 자식들이 하는 말 하나같이 강 씨를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닌 자식들의 아쉬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니네 중 한 명이 돌봐줄래? 강 씨는 이것을 직접 확인할 마음이 없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자기 말만 하기 바쁘던 자식들이 하나같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요새 누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눈치 없는 둘째 아들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겠다는 거다. 거기 있으면 나 돌봐줄 사람 있으니 너넨 걱정도 덜고 좋지 않냐? 그렇게 할머니는 자식들을 등지고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강 씨의 예상대로 너무 좋았습니다. 밥도 강 씨의 솜씨보다는 아니었지만 입에 나름 맞았고 무엇보다 누군가 차려준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평생 강 씨는 하루에 한 끼 이상을 자기가 차려야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혼자 지내도 좋았지만 점점 강 씨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나 봐요.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사실 강 씨는 한동안 외로웠기에 이렇게 말을 걸어와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다른 몇 명과 함께 어울려 언니 동생하며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 시설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친해지며 강 씨네가 무리를 이루자 원래 있던 사람들이 강 씨 무리가 다 들리도록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이런 파벌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강 씨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무리 내에서도 점점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자식 자랑이나 남편 자랑을 일삼는 언니가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막내 아들은 대기업 들어갔지 뭐예요. 정화 씨는 자녀들 있어요. 강 씨는 자식에게 질려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만큼 별로 자식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강 씨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둘째 아들과 딸들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해 힘든 형편이었고 남편과는 사별했던 강 씨였기에 이런 말을 들어주는 것이 고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무리에서 나와 그냥 눈인사만 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 내에서도 강 씨의 뒷담화를 일삼았습니다. 강 씨는 원래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해서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였습니다. 강 씨는 이 실버타운을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먹던 음식들은 점점 질려가기 시작했고 매일 가던 사우나도 질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만 실컷 내고 밥에 질려버려 밖에 나가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던 노인이 다음날 구급차로 실려나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건 강 씨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크게 넘어져서 더 이상 실버타운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은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강 씨는 그날 이후로 위약금을 내고 실버타운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강 씨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 집 근처로 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먼 지역 소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먼 지역에 살겠다니까 자식들은 어찌나 반대하던지 그러면서 얘기할 때는 강 씨를 위하는 척하는 것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가 간 소형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원래 있던 분들이 텃세 없이 강 씨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실버타운과 달리 주 3일 정도 점심을 주고 나머지는 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으니 이 또한 강 씨에게 잘 맞았습니다. 강 씨는 낮이면 거의 노인정에 살고 노인정에 안 가는 날은 꼭 전화가 와서 강 씨의 안부를 확인해 주는 것도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의 집과는 먼 지역이라 자식들 뒤치다거리에서는 멀어졌고 나머지 자식들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잘 살았습니다. 강 씨는 그저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강 씨에게 더 요구하지 않고 알아서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참 끈기 있게 강 씨를 설득했습니다. 이 끈기를 가지고 자기 일이나 잘해보지 하고 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한 번만 살려줘. 약혼한 여자친구한테는 집 잘 산다고 말해놔서 나 이 사업 정말 성공시켜야 돼. 너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곤란하게 만들어? 나중에 걸리면 어쩌려고? 나 이 결혼 못하면 엄마 탓이니까 그런 줄 알아. 이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지만 강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자기의 노후 자금과 아파트는 건들지 않고 다른 자식들 몰래 작은 아들을 도와줬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강 씨는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자식들에게도 알려줬어야 했을까요? 이 사실이 다른 자식들의 귀에 들어가자 다른 자식들은 연락도 없이 강 씨의 집에 찾아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둘째 오빠가 이제까지 사업 말아먹은 게 몇 갠데 정신 못 차리고 그 돈을 다 줘? 너네는 그래도 나름 잘 살잖냐? 아직 나이 40에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아니 엄마, 그래도 재산을 줄 거면 공평하게 줘야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강 씨는 자식들의 말도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당연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너네가 내 돈에 무슨 보탬이라도 줬냐? 왜 내 돈을 너네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런 강 씨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던 자식들은 자기가 이제껏 강 씨에게 받아온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다른 형제한테 돈 줬다는 사실에만 분노했던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자식들에게 이제껏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었지만 자식들은 부모에게 줄 때 셈하고 또 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손주를 돌봐주거나 자신들을 잘 도와주지 않으니 더 이상 강 씨에게 자주 연락하지도 가끔 보내주던 용돈도 보내주지 않았던 자식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용식이랑 너네랑 받은 게 별 차이도 없다. 결혼할 때 도와주지 않았니? 나는 이제 너네에게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내 인생만 생각하며 살련다. 앞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좋고 연락 안 해도 된다. 이 어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조금은 후회했는지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는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너무 잘 먹이고 아껴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해줄수록 더 바라고 나중에는 당연한 줄 아는 자식들로 인해 강 씨의 마음속은 태산, 몸은 정근, 이러다 병이 들 것만 같았습니다. 참으로 고달팠던 인생, 강 씨는 허무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강 씨의 예상대로 또 한 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둘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리고 이렇게 계속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것이 둘째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강 씨는 모질게 끊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강 씨는 진심으로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랬지만 그건 강 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과 멀어지는 것이 자식들에게 제일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자식들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그저 강 씨에게서 독립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 그래도 자식들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결혼한 자식들은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도 결혼은 못했지만 사업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작에 자식들과 멀어지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도와줬어도 어련히 자기들이 방법을 다 찾을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라고 자식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할머니는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으로 밥 해먹고 화장실 갈 수 있고 욕심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지옥도 천국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오늘도 일상에서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다 지쳐서 실버타운에 들어갔지만 막상 그곳도 할머니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자식들과 조금은 거리를 두어가며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자식들과 멀어지는 것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집에서 출가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독립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쉽게 도와주다 보면 자식들은 더 쉬운 길만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 조금은 자식들 스스로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게 거리를 두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